여러분, 영하 40도의 추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숨을 쉴 때마다 콧속이 달라붙고 맨살이 쇠붙이에 닿으면 그대로 살점이 뜯겨 나가는 혹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갓난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늙은 노모의 손을 잡은 채 이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꽁꽁 언 강을 건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탐관오리들이 세금을 내라며 쫓아오고 앞에는 굶주린 호랑이와 마적대가 기다리고 있던 땅, 바로 간도라 불리던 만주 벌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뉴스에 나오는 현대의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로지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거친 황무지를 피와 땀으로 적시며 옥토로 일궈냈던, 그리고 독립군의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곳간을 열었던 우리 잊혀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진짜 역사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1860년대 말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특히 1869년 역사책에는 기사년 대흉년이라 기록된 해가 있었습니다. 함경도 지방에는 봄부터 극심한 가뭄이 들더니 여름에는 홍수가 덮쳤고 가을에는 일찍 서리가 내렸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그나마 남은 곡식마저 병충해로 썩어갔습니다. 당시 함경도 일대에서만 굶어 죽은 시체가 길거리에 산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쌀 한 말 가격이 평소의 10배인 300냥까지 치솟았지만 그마저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먹다 못해 흙을 파먹는 아이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강 건너가서 흙이라도 파보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국법으로 국경을 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왕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두만강, 기슭은 몰래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의 행렬로 새카맣게 뒤덮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솥단지 하나와 호미 한 자루, 그것이 그들의 이민 가방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향을 등지고 이름도 모르는 낯선 땅 만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선족의 역사는 바로 이 처절한 배고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10년 무렵 만주 룽직용정 마을, 당시 19살이었던 가명 박노인의 회고록을 빌려 당시를 재구성해 봅니다. 만주의 땅은 조선의 땅과는 달랐습니다. 그 흙도 보이지 않는 광활한 평야였지만 겨울이면 영하 30도, 40도까지 떨어지는 척박한 동토였습니다. 중국인 지주들은 조선 사람들에게 가장 안 좋은 땅, 돌이 많고 물이 귀한 황무지만을 소장 내주었습니다. 조선 놈들은 독하다. 저런 땅에서도 기어이 쌀을 만들어낸다. 중국인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박노인은 새벽별을 보고 나가 밤이 깊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손발은 동상에 걸려 시커멓게 썩어 들어갔지만 오미지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수로를 팠습니다. 물이 없는 땅에 물을 대기 위해 10리박 강물을 끌어왔습니다. 돌밭을 골라내고 거름을 주어 당심을 돋우었습니다. 그 추운 만주 땅에서
기어이 하얀 쌀밥을 수확해내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북방 한계선이라는 벼농사의 상식을 깨버린 집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귀한 쌀밥을 박노인 가족은 배불리 먹을 수 없었습니다. 수확의 절반 이상을 중국인 지주에게 바쳐야 했고, 나머지는 독립군을 위해 내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만주에 사는 조선 사람들에게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독립군을 돕는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1920년 6월 역사적인 봉오동 전투가 벌어지던 날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그날, 우리는 총을 든 군인들의 승리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승리 뒤에는 총 대신 밥주걱을 든 여인들의 피눈물이 있었습니다. 당시 봉오동 골짜기에는 조선인 마을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마을 아낙네들은 솥단지를 걸고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줄 쌀독을 탈탈 털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자 시집 올 때 가져온 은가락지, 비녀를 팔아 감자를 샀습니다. 주먹밥 수천 개를 만들어 치마폭에 싸서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산으로 날랐습니다. 장군님, 제발 이 밥 드시고 저 외놈들을 몰아내 주십시오. 박노인의 어머니도 그 행렬 속에 있었습니다. 발이 찢어져 피가 철철 흘렀지만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독립군 병사들이 허겁지겁 주먹밥을 삼키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들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일본군은 잔인했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한 분풀이로 독립군을 도운 조선인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이른바 경신참변입니다. 집들이 불탔고 수천 명의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박노인은 불타는 집을 뒤로하고 어머니의 시신을 업고 다시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때 박노인이 불타는 마을을 보며 삼켰던 피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잃은 민족의 서름, 그리고 지켜주지 못한 가족에 대한 뼈저린 죄책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25년, 이제 그 처절했던 만주 벌판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많은 후손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누군가는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립니다. 우리는 그들을 때로는 동포라 부르고 때로는 외국인이라 부르며 경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했으면 합니다. 100년 전 가난을 피해 혹은 나라를 찾기 위해 두만강의 살얼음판을 건넜던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봉오동과 청산리의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황무지에서 피땀으로 일궈낸 쌀 한 톨이 오늘날 우리 역사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저녁 혹시 길에서 조선족 동포를 마주치신다면 그들의 억양 속에 숨겨진 100년 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거친 숨소리를 한 번쯤 떠올려 주시는 건 어떨까요?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그 모진 세월을 버텨낸 한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에 경의를 표합니다.